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6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살당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던 해수부 공무원 사건. 2년 전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윤석열 정부는 2년 전 발표를 뒤집는 이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완전히 그 발표를 뒤집은 것이죠. 그러면서 섣불리 월북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북한군의 이런 총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가족들은 나홀로 투쟁해 왔죠. 정부가 알려주지 않아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UN 인권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이 월북자라는 딱지가 붙어져서 받았던 이 유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이런 사건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철저히 김정은의 변호인으로 행세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발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그리고 국방부가 보도자료도 내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2년 전에 그렇게 섣부르게 발표를 해서 죄송하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박상춘 인천 해경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방부 발표 등의 근거에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수사 중지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해경은 2020년 9월부터 계속 수사를 해왔는데 그 수사 결과를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군에 대해서 살인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체제에서. 그리고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고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해경 김대한 수사 과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사 결과가 바뀐 것이냐라는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년 전 발표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중간 보고를 한 것이며 이후 월북 경위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해보니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자의적으로 북한 해역에 갔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엔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월북으로 추정했는데 현재 수사를 종합해 보니 월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럼 월북으로 몰아가지 말았어야죠. 당시 발표를 보면 아예 처음부터 정말 월북으로 몰아갔습니다. 당시에 해경이 어떻게 발표를 했었냐면 이 해수부 공무원 A씨가 도박 빚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를 목적으로 월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소설을 쓴 것이죠. 도박 빚이 있더라. 금전적으로 어려웠다.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월북했을 것이다. 아니 이런 소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인격살인의 명예훼손이죠. 아니 해수부 공무원 A씨는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지금 이런 결론을
그것도 아주 섣부르게 발표를 한 것인데, 이것은 북한에 돌아갈 국민적 분노를 물타기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아니, 당시 북한군의 행위는 그야말로 반인도적 범죄였습니다. 당시 공무원 A씨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의지해서 해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그 공무원을 6시간 동안이나 바다에 그냥 방치했습니다. 당시 9월의 바다는 굉장히 차가운 상태였죠. 그 차가운 바다에 6시간을 떠있게 하다가 결국 총격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범죄입니까? 이런 북한군의 만행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일 것을 두려워해서 이걸 월북으로 프레임을 더 씌워버린 것, 이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월북이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을 향하는, 북한을 향하는 그 국민적 분노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걸 월북 프레임으로 몰아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 일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2020년 9월 21일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해업 관리단이 무궁화 슈퍼에 타고 있던 A씨가 실종됐다, 이 신고를 합니다. 이때 해경, 해군, 해수부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다음 날인 9월 22일에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오후 3시 40분 정도에 이 A씨를 발견을 한 것이죠. 당시 서북방 38km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탄 A씨를 접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오후 9시 40분 고속정을 탄 북한군이 A씨를 총격해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6시간 동안 우리 정부 뭐 했냐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보고 받았을 겁니다. 지금 청와대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가 대체 뭘 감추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했죠. 1심에서 아니 이거 국가안보에 그닥 중요한 문서 아니다, 그러니 유족들에게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지금 15년 동안 공개를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체 뭘 감추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사건 일지 조금 더 보시면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북측의 총격과 시신 훼손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 청와대가 여론에 떠밀리듯이 북한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인천해양경찰서가 사건 브리핑을 하는데 이때부터 월북 얘기를 꺼냅니다. A씨가 유서와 같은 월북 징후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잦은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틀 만에 발표를 하면서 벌써부터 아예 월북으로 지금 결론을 몰아가는 이런 발표를 하죠. 자, 이걸 보고서 당시 A씨 형이 월북 근거에 대해서 아주 반박을 하면서 아니 동생이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노를 표했는데, 자, 그러다가 2020년 9월 29일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자, 해경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도박 얘기 나오고 빚 얘기 나오고, 그래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을 것이다, 추정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가 작정하고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라는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앞으로 남은 것은 지금 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될 수 있을지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유족들은 그동안 너무나 상처를 받아왔죠. 아니, 월북자라는 딱지가 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큰 아들이 있고 어린, 그러니까 늦둥이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몇 년간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죠.
계속 가족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계속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대체 이 국가, 대체 문재인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였는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됐지만 지금 여러 다방면에 이런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한계가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대체 그 6시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북한과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당시에 왜 이런 식으로 빨리 결론을 내고 덮으려 했는지 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사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